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12 이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녹화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좀 회사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조금 이 연수를 가게 돼서 이 위크 9에 Thursday Night Football만 먼저 이렇게 녹음으로 진행을 해서 이 녹음본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일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3회차 이벤트에 대한 공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이 위크9에 있을 경기들에 대한 승부 예측인데요. 일단 먼저 후원해주신 에버슨 월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이전과 똑같이 헤지스의 티셔츠고요. 대상 경기는 5경기입니다. 뉴욕 제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고요. 네 번째 경기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시카고 베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이렇게 5경기를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 First and 12 일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기한은 11월 4일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2회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2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First and 12 일부 이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한 승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인데요. 지난주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상대로 51대 13 대승을 거둔 이 샌프란시스코 49ers가 되겠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이 카이럴 머리 선수의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지금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진만 해설위원은 어떤 팀의 승리를 예상을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990년 시즌 이후 처음으로 7승 무패를 기록하면서 지구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49ers를 보면서 이번 주 경기 프리뷰에 앞서서 과거 그들의 영광의 시대를 되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NFL의 다이너스티를 꼽으라 그러면 흔히 60년대 패커스, 70년대 스틸러스, 80년대 49ers, 90년대 카우보이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페이트리어스를 많이 뽑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49ers 다이너스티는 1981년 슈퍼볼 16부터 1994년 슈퍼볼 29까지 14년간 슈퍼볼 5번을 우승한 49ers의 황금기를 일컫습니다. 49ers는 94년 5번째 슈퍼볼 이후에 2012년에 슈퍼볼에 또 한 번 진출했었지만 그 해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패했었습니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의 다이너스티가 빌 벨리책 감독과 탐 브레이디 쿼터백의 합류로 시작된 것처럼 49ers의 80년대 다이너스티도 빌 월시 감독과 쿼터백 조 몬타나의 합류로 시작됩니다. 빌 월시 감독하면 벵걸스의 레전드 감독 폴 브라운 감독 밑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 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감독을 역임하기도 했었는데요. 월시 감독하면 흔히 이제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가 많이 알려진 소위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탤런트를 발굴해내는 역량입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시작해보면 오늘 49ers 다이너스티의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사실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의 원조는 1960년대 샌디에고 차저스의 감독이었던 스윗 길만과 샌디에고 스테이트 대학교 감독인 돈 코리엘 감독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돈 코리엘 버전의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는 아주 공격적인 다운필드 패싱, 롱 패스를 일컫는 소위 버티컬 패싱 게임을 특징으로 하고요. 빌 월시 감독의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는 패싱 공격을 많이 쓰기는 하되 그 특성이 러닝 게임의 대체성, 보완성 성격으로 타이밍 베이스드 쇼트 패싱 게임을 주로 쓰는 소위 호리전털 패싱 게임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엘 감독의 공격이 훨씬 더 롱 패스 중심이라고 그러면 월시 감독의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는 짧고 정확한 패스 공격을 차근차근 써나가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조인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를 놔두고 빌 월시 감독의 공격을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로 부를까요? 이것은
강한 수비와 러싱 공격을 철학으로 하는 뉴욕 자이언츠 감독 빌 파셀스가 1985년 플레이오프에서 49ers를 꺾은 뒤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그 서부 지역 공격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비꼬은 데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부 지역인 뉴욕의 감독인 파셀스가 서부에 있는 49ers 공격을 웨스트 코스트 어펜스라고 일컬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빌 월시 감독의 공격에 대한 명칭이 웨스트 코스트 어펜스라고 굳어버렸고, 돈 코리엘의 원조성인 웨스트 코스트 어펜스는 에어 코리엘 어펜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빌 월시 감독의 웨스트 코스트 어펜스는 그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었던 벵걸스에서 당시 어깨가 약한 쿼터백 버질 카터의 약점에 공격 스킴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숏 패싱 게임으로 그냥 꾸준히 5야드, 6야드, 7야드 이렇게 짧게 패싱 공격으로 전진을 해서 엔드존까지 차근차근 가는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효과적인 패스들로 수비가 박스에 너무 많은 수비수들을 배치하지 못하게끔 해서 소위 수비를 스트레치아웃해서 러닝룸을 마련하고 이따금씩 10야드 안쪽에 몰린 수비 너머로 롱 패스 플레이를 성공하는 그런 공격 스킴입니다. 이런 공격 스킴을 빌 월시 감독이 49ers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들고 온 것이죠. 한편 조 몬타나는 노틀담 대학교 출신의 쿼터백으로서 77년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고요. 79년 볼 경기에서는 독감을 앓으면서도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드래프트 때는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약하고 시스템 쿼터백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순위로 드래프트되지가 않았었는데요. 결국 79년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49ers가 그를 드래프트했었고, 또 49ers는 같은 해 10라운드에서 와이드 리시버였던 드와이트 클라크를 뽑았는데 이 두 명의 드래프트 픽이 결국 잠시 후 말씀드릴 49ers 다이너스티를 여는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프로에 와서 주전 경쟁을 펼치던 몬타나가 1980년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35대 7로 크게 뒤지던 경기를 38대 35로 기적적인 역전승을 이끌면서 당시에는 역대 최다 점수차였던 역전승을 만들어냈고, 그때부터 몬타나는 주전 쿼터백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공격의 핵심인 쿼터백을 확보한 이후 빌 월시 감독은 81년에는 수비를 보강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세컨더리를 신인들과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로 완전히 한 번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때 새롭게 투입된 선수들이 라니 랏, 에릭 라이트, 드와이트 힉스, 칼튼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인데요. 아마도 라니 랏은 한국 팬분들도 많이 아시는 전설적인 세이프티일 겁니다. 그렇게 맞이한 1981년에 49ers는 NFC 챔피언십 경기까지 진출하게 되고요. 당시 49ers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면 번번이 넘지 못했던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4쿼터 후반 27대 21로 뒤진 상황에서 서드&3 상황에서 패스러시에 쫓겨서 오른쪽 사이드라인으로 뛰어가던 조 몬타나가 공을 거의 버리듯이 엔드존 뒤로 멀리 높게 던진 패스를 드와이트 클라크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라운드에서 드래프트됐던 드와이트 클라크 선수가 이 패스를 그림같이 받아내면서 역전 터치다운을 기록했고요. 그 캐치를 통해서 49ers는 사상 첫 슈퍼볼에 진출했고, 슈퍼볼에서 벵걸스를 누르고 49ers 다이너스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클라크의 그 캐치는 일명 더 캐치라고 불리면서 49ers 다이너스티 시대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플레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년 뒤인 1984년에는 49ers가 15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슈퍼볼까지 진출했고요. 당시 NFL 패싱 기록을 다 갈아치우던 2년차 센세이션 쿼터백 그리고 리그 MVP 댄 마리노와 마이애미 돌핀스를 만나서 슈퍼볼에서 38대 16으로 크게 승리하면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40야드 달리기를 4.71초에 뛰어서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던 와이드 리시버 제리 라이스를 1라운드에서 뽑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는 지금 와이드 리시버 중에서는 일명 고트라고 불리는 역대 최고의 리시버가 되었습니다. 라이스를 뽑은 49ers는 88년, 89년, 94년 3번의 더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88년 슈퍼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볼 23에서 벵걸스를 다시 만난 49ers는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16대 13으로 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 허들에 들어온 쿼터백 조 몬타나가 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으로 관중석에 있는 코미디언 존 캔디를 발견하고 동료들에게 저기 관중석에 존 캔디가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팀원들을 안정시킨 상당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몬타나의 팀원들을 안정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통해서 팀이 더욱더 편안하게 공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92야드 드라이브를 통해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49ers는 세 번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슈퍼볼 23 이후 빌 월시 감독이 은퇴를 했고요. 그를 이어서 당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조지 시퍼트가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은 1989년에 49ers는 14승 2패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바이킹스를 41대 13, 램스를 30대 3, 압도적으로 꺾은 후에 슈퍼볼 24에 진출해서 브론코스를 55대 10으로 슈퍼볼 최다 득점차로 누르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88년 시즌쯤부터 시작되었던 조 몬타나와 스티브 영, 이 두 명의 쿼터백에 대한 논란이 92년 시즌 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한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조 몬타나가 팀에게 트레이드 요청을 하게 되고요. 팀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몬타나를 캔자스시티 칩스로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 시즌 직전에는 큰 돈을 들여서 49ers가 많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디온 샌더스를 영입한 49ers가 94년에 슈퍼볼 29를 우승하게 됩니다. 특히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카우보이스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 디온 샌더스가 마이클 러빈을 상대하면서 패스 인터피어런스 논란이 있었지만 슈퍼볼에 진출해서 샌디에고 차저스를 손쉽게 49대 26으로 누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슈퍼볼에서 스티브 영이 슈퍼볼 기록인 터치다운 패스 6개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이끌었었는데요. 이때 그가 조 몬타나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팀메이트들과 함께 Get the monkey off my back 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어깨에서 가상의 원숭이를 내리는 그런 동작을 했던 것이 상당히 유명한데 영어 표현에서 monkey off my back 그러면 이제 어떤 부담스러운 것을 덜어낸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그만큼 이제 몬타나가 스티브 영에게 큰 어떤 그 그늘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고 스티브 영이 그를 벗어나서 본인이 직접 팀을 슈퍼볼 우승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본인이 이제 부담을 덜고 본인 역할을 해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9ers는 NFL 최초로 슈퍼볼 5회 우승을 한 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14년간 49ers는 다이너스티를 이루면서 NFL을 지배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49ers는 아직까지 슈퍼볼 우승을 못하고 있으면서 49ers 다이너스티는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스티 이후 처음으로 7승 무패라는 성적을 올리고 있는 49ers인데요. 이번 주에는 약체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김민준 아나운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제한카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경기는 카디널스에게 너무 벅찬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카디널스가 지난주 세인츠에게 패하기 전 3연승을 하긴 했고 그 기간 동안 카일러 머리가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카디널스의 취약한 오펜시브 라인이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49ers의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상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신인 닉 보사 그리고 그의 가담으로 실력이 드디어 이제 빛을 내고 있는 에릭 암스테드 그 외에 디포레스트 버크너, DJ 존스 등의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이 있고요. 그 강력한 패스러쉬로 인해서 상대방 쿼터백을 압박한 사이에 불안해진 패스를 낚아채고 있는 세컨더리, 부활의 해를 맞이하고 있는 베테랑 코너백, 리처드 셔먼 이렇게 49ers는 수비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패스러쉬를 과연 카디널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막아줄 수 있으며 그것을 피하더라도 카일러 머리가 제대로 다운필드 리시버들에게 패스를 연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49ers는 공격에서도 러싱 공격이 아주 물올라 있죠. 테빈 콜맨과 함께 맷 브레이다, 라힘 모스터트 3인방이
강력한 러싱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맷 브레이다가 부상으로 아직은 출전이 불투명하다곤 하지만 이 러싱 공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다소 우려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러싱 공격이 자리 잡으면 라인베커들이 밀집한 박스 너머로 타이트엔드 조지 키트를 이용한 패싱 공격을 하는데 이 또한 쉽게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카디널스가 이 경기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패스 러시를 상쇄하기 위해서 스크린 패스와 레리 피츠제럴드나 크리스찬 커크 등을 이용한 신속한 쇼트 패싱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초반에 리드를 잡고 홈 관중의 응원을 뒤에 업어야 경기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도 챈들러 존스만이 아니라 테럴 석스도 함께 거러폴로를 압박해줘야 하고요. 인사이드 라인베커들인 조단 힉스, 하산 레딕, 조 워커, 그리고 여기에 스트롱 세이프티 디안테 탐슨과 크리스 벤조까지 49어스의 러싱 레인을 촘촘히 막아줘야만 합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카디널스가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49어스의 8연승을 예상해 봅니다. 네, 이즈만 해설위원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즈만 위원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모두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업로드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크 8에 대한 리뷰는 토요일에, 그리고 이제 위크 9의 나머지 경기에 대한 프리뷰는 일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앤 12 1부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